예, 안녕하세요. 강북충사원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사실은 재수 성공률학 설명이라는 게 와서 듣고 싶지 않은 설명인데요. 이제 제가 1년에 설명을 한 4, 50번 합니다. 4, 50번 하는데 제일 들어오실 때 표정이 안 좋은 게 재수 성공률학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게. 근데 뭐 닥쳐온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은 마음가짐을 다시 추스리고 하셔야 될 텐데, 근데 대부분 설명회 마칠 때쯤 되면, 제가 설명을 오늘 1시간 반 정도 할 거예요. 설명회 마칠 때쯤 되면 들어오실 때 표정보다 훨씬 밝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정보도 받으시고 또 희망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설명회가 되도록 제가 또 하도록 할 거고요. 들어보시면 아마 재수할 만하구나, 여기도 사람 사는 공간이구나, 뭐 이런 느낌 또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입시 제도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올해 특히나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사탐론에 대한 얘기예요. 이과 학생들 중에 한 과목은 사탐을 얻든 두 과목 다 사탐을 안 될까요? 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사탐론의 의미가 어떤 건지, 바꿔도 상관없는데 바꾸려면 어떤 의미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재수 학습 시스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전년도에 공부했던 친구들이 점수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은 대략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뭐 바로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가실 때 안에 보면은 상담 카드라는 게 하나씩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 상담 카드에다가 성함과 연락처만 적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주시면은 오늘 바로 상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추후에 오신 분들 편하신 날짜에 또 상담을 저희가 연락드려서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1대1 상담도 가능하니까 추후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분석하고 대입 전형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하나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대학은 우리가 전형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고3을 마치셨으니까 전형은 수시 전형, 정시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 학종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정시 전형, 수능 전형,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이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뽑는 게 어떤 전형일까요? 아시는 정보에 의하면. 아시는 정보에 의하면 어떤 전형이 제일 많이 뽑아요? 교과요? 예, 전국 197개 대학으로 따지면 교과 전형이 제일 많이 뽑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에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국 197개 대학을 목표로 오진 않더라고요. 원래 재수라는 게 대학을 못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만족하고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뭐 서울 소재 최소 상위 15개 대학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대학들은 어떤 전형을 제일 많이 뽑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노란색이 전국 197개 대학이에요. 노란색으로 따지면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아까 교과 전형이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수능은 20%밖에 안 돼, 18%. 이게 올해 이제 2026학년도 전형입니다. 우리 친구들 올해 다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런데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만 보면은 그게 빨간색이에요.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뭐죠? 수능 전형, 정시 전형. 그리고 두 번째가 학종이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재수를 할 친구들이니까 수능으로 많이 뽑는다,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위안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수능으로 제일 많이 뽑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의치약한 수, 뭐 이런 대학들인데, 의치약한 수는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지방 대학에,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의대들은. 그래서 지역 균형 선발에서 교과로 많이 뽑아요. 지방 대학들은. 근데 수도권으로 가면 갈수록 학종과 역시 수능으로 많이 뽑습니다. 일단 이런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대학 갈 때 어떤 전형이 그럼 제일 유리할까를 생각을 해볼 때 있잖아요. 어떤 전형이 제일 유리하다고 알고 계세요? 고3 때까지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경쟁률이 높은 전형이 유리할까요? 경쟁률이 낮은 전형이 유리할까요? 경쟁률이, 내가 쓴 대학의 학과의 경쟁률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경쟁률이 한 300대 1 됐으면 좋겠어요? 보다는 3대 1이 좋겠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은 전형이 유리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경쟁률이 어떤 전형이 제일 낮을까 한번 볼게요. 올해 입시는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걸 정리하지 못했어요. 근데 작년까지의 결과예요. 작년까지 3년치를 제가 모아본 거예요. 3년치 결과 봤더니 수시 경쟁률은 이것도 전국 대학은 아니에요. 저희 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서울 지역 상위 15개 대학 이상을 가겠어 라고 오기 때문에 서울 지역 상위 15개의 교만 목표 타겟 학교로 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 지역 상위 15개 교만 봤더니 수시로는 19대 1, 19대 1, 20대 1 수시 전형의 평균 경쟁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좀 자세하게 전형별 경쟁률을 봤더니 논술 경쟁률은 63대 1, 교과는 9대 1, 학종은 15대 1 정도 돼요. 가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저희 애는 고3 때 논술로 대학 가려고 두 과목만 공부하고 최저만 생각하고 논술로 대학 가려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논술하고 선생님이 우리 애 논술 잘 쓴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논술학원 선생님은 학생이 글을 잘 쓴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논술에 자질이 없어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걔는 논술학원을 끊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야지 계속 학원을 다닐 거잖아요. 자신의 밥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잠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데 63대 1이래요. 경쟁률이. 그럼 내가 1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62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62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최저를 통과하면 보통 30대 1이 됩니다. 최저가 절반 정도 되니까. 근데 정시 경쟁률은 어때요? 5대 1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정시 경쟁 평균 5대 1이니까 그럼 경쟁률이 아까 높은 게 유리화 됐어? 낮은 게 유리화 됐어요? 낮은 게 유리화 됐으니까 뭐가 유리한 거예요? 정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시로 원서를 3개만 쓰고 수시 6개를 쓰니까 배수 아니냐. 그럼 얘가 10대 1이라고 치죠. 정시가 6개로 치면. 그래도 정시가 수시 경쟁률보다 낮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고3 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은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고3 때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유리해. 막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라 앞에 가로가 생략돼 있어요. 어떤 가로가 생략돼 있냐면은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수시가 유리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강남, 저 한강 이남에 사는 아이들은 수능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고3 애들 정시로 되게 많이 가요. 고3이 정시가 불리하가 아니라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수시가 유리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거짓말이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데 수시가 유리할 게 뭐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애들은 정시가 불리해지. 그러지 않나요?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애들은 정시가 불리해 이 말이었어요.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데 수시가 유리할 건 없잖아요. 정시도 수시도 수시는 유리할 거 없고 정시는 불리한데 불리해란 표현보다는 수시가 유리해라고 완곡하게 표현해 주신 것들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뭘 할 거니까? 수능 공부를 할 거니까. 수능 공부를 하면 뭐가 유리해요? 경쟁률이 나중에 유리하겠죠. 정시가 유리해. 그래서 재수생들이 대학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공부를 하면 수시가 불리한가요? 아니요. 수능 공부를 하면 수시도 유리해요. 왜? 최저를 통과하니까. 전년도에 저희 학원에 600명 정도 학생들이 학원을 다녔어요. 그중에 100명이 넘게 저희가 수시로 합격을 시켰어요. 그중에 논술로 70명 정도 합격을 시켰고. 그러니까 600명 중에 100명이 넘게 재수생들도 수시로 합격을 시키거든요. 그럼 재수생이라고 수시가 불리한가요? 아니죠. 걔네들이 고3 때 수시로 합격을 못했던 애들이에요. 왜? 수능을 못해서. 최저를 통과하지 못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를 하면 수식은 정시는 다 유리해요. 공부를 안 하면 수식은 정시는 다 불리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양 버린 몸이잖아요. 재수하러 왔으니까. 혹시 동생들이 있으시면은 꼭 공부하라고 시키시라고요. 공부를 하면 수식은 정시는 다 유리하니까.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할게요. 수능을 봤더니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좀 많이 넘겼네요. 왜 이렇게 얘가 늦지? 아, 수능을 봤더니 올해 수능 올해란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 지금 전년도잖아요. 작년도 수능인데 그 작년도 우리한테는 좀 올해란 표현이 좀 편하니까 그냥 올해라고 얘기할게요. 올해 수능을 얘기를 했더니 올해 수능이 수업에 어려웠대요, 쉬웠대요. 전년도 뉴스에서 쉬웠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쉬웠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 뉴스에서 뭘 몰라서. 국어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만점자의 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만점자의 표점이 높다 그러면 시험이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먼가의 얘기예요.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먼가. 그럼 평균이 100점은 만점자는 100점이라는 숫자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평균이 낮으면은 표점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낮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만점자의 표점이 높으면 시험이 어려웠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매를 기준으로 135점 정도가 나오면 적당한 시험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0이 넘으면 불수능이었다 얘기해요. 그리고 150이 넘으면 핵불수능이었다 얘기해요. 그리고 120, 130 밑으로 내려가면 물수능이었다 얘기하고요. 국어 언매 기준으로 했더니 전년도 만점제 표점이 몇이에요? 139예요. 그러면 쉬운 수능은 아니었죠. 적당한 수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쉽다고 얘기하냐면 그 전년도가 어떻게 150 핵불수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년도에 비하면 오히려 더 쉽고요. 더 어려웠었고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시험이 쉬웠어요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수학은요. 수학은 미적을 기준으로 한 143 이 정도가 나면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미적을 기준으로 표점이. 그러면 그렇게 따졌으면 미적 적당한 것보다 약간 쉬웠다. 수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자, 그런데 시험이 쉽고 어렵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내가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한 거고 어차피 다 상대평가 점수니까요. 내가 몇 등을 하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전년도 쉬웠대요, 어려웠대요? 그 전년도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전년도가 90점 이상인 애가 1등급 아닌 애가 몇 퍼센트밖에 안 됐어요? 4.7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6.22%예요. 그러니까 작년도보다는 쉬웠어요. 그런데 보통 교육과정 평가원이 절대평가에서 1등급에 몇 퍼센트 정도 나오면 적당하다고 얘기하냐면 한 7에서 8% 정도 나오면 적당하다고 얘기해요. 그 전년도가 8%, 7.83%였어요. 이때를 시험을 되게 잘 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어때요?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쉬웠다란 말은 그 전년도가 워낙 이상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어떤 분께서 6월 달에 시험 이러면 안 돼. 뭐 어떻게 다 바꿔야 돼. 뭐 이러면서 애들이 적응할 시간을 안 주고 시험을 봐가지고 그래서 전년도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가 쉽다고 얘기할 뿐이지 객관적 수치로는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보다도 우리 친구들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우리 친구들 영어 언제 제일 열심히 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보통 중3 때 제일 열심히 했더라고요. 중3 때 자사고나 특목고 하려고. 그때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와서부터는 영어가 절대평가돼.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되게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영어를 등한시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못 가요. 왜? 등급이 2등급, 3등급, 4등급 가면서 점점 격차가 커져요. 우리 연고대 중에서 영어 점수가 안 나오면 연대 써요, 고대 써요? 고대 쓰죠. 왜? 고대는 실질 반영이 3점씩만 깎이니까 똑같이 급간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연대는 어때요? 급간 차이가 팡팡팡 계속 벌어지죠. 그러니까 연대는 영어 점수가 안 나오면 잘 안 써요. 대학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연고대로 따지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연대는 영어가 3등급 나오면은 원서를 못 써요. 그러니까 연대 가고 싶으면 무조건 몇 등급 안에 들어야 돼요? 2등급 안에 들어야 돼요. 자, 아까 상위 15개 대학으로 얘기했던 있잖아요. 상위 15개 대학, 제가 대학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상위 15개 대학이라는 데는 영어가 4등급 맞으면 원서를 거의 못 써요.
무조건 몇 등급 이내에 들어야 돼요? 3등급 이내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년도에 아주 특징이 뭐가 있었죠? 과탐과 사탐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과목이 그 전년도에 비교해서 응시 인원이 제일 많이 줄어든 과목 뭐죠? 응시 인원이 제일 많이 줄어든 과목? 지구과학, 아니 생명과학. 생명과학이 거의 2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이 지구과학, 그 다음이 화학. 이 응시 인원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과탐의 응시 인원이 다 줄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사탐으로. 사탐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사회문화. 무려 4만 명이 늘었어요. 응시 인원이. 사탐으로 사회문화, 생활과학률, 윤리학사, 한국지리, 정치화법 이쪽이 확 늘었어요. 소위 말해 작년에 사탐론이라는 게 일어났던 거죠. 올해는 이게 더 심화될까요? 아니면 완화될까요? 예, 올해는 또 이게 심화될 것 같아요. 그럼 올해 이게 더 심화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넘어가요?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넘어가요?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넘어가겠죠. 왜? 차라리 공부해도 성적이 좋게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럼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넘어가잖아요.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넘어가면은 이쪽 친구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등급으로 따져가지고 내가 퍼센트로 23%였어. 그러니까 100분위 중에 위에 상위 23%에서 상위 23%면 3등급이거든요. 100명 중에 23등이었으면. 이해되나요? 그런데 거기서 10명이 빠져서 공부 못한 애들이. 그래서 90명 중에 23등이 돼. 90명 중에 23등이 되면은 한 27, 8% 되겠죠. 그럼 나는 똑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몇 등급이 되는 거야? 4등급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성적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과탐을 계속할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지 않나요? 더 열심히 해야지 올해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과탐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탐, 분위기 보니까 나도 사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사탐을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올해 사탐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서성한 이상 가려고 그러잖아요. 사탐을 옮기지 마세요. 이과생이면. 자, 그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에요. 옮기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옮기셔도 돼요. 그런데 50점 맞으세요. 무조건. 무조건 50점 맞으세요. 50점을 맞지 않으면 옮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니까 지식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이게 올해 사탐, 최근 3년치의 사과탐 표준 점수의 만점제 표점이에요. 자, 만점제 표점 보고서 사탐 옮기는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상담하다 보면 생윤을 옮기겠대요. 왜 생윤을 옮기는데? 표점이 유리해서요. 올해 표점이 생윤이 제일 유리하죠. 만점제 표점 77이니까. 하원이 만점제 표점 65였으니까. 왜 비교하면 그냥 표점만으로 12점을 이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전년도는 어땠어요? 전년도는 만점제 표점이 제일 낮은 과목이 생윤과 윤사였어요. 65, 63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해의 난이도로 그 과목의 만점제 표점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얘기예요. 한 발 더 갈까요? 전년도에는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윤사는요. 2점짜리 하나 틀리면은 올해는 윤사가 표점이 제일 높은 과목이에요. 근데 전년도에는 한 문제 틀리면 3등급이었어요. 전년도에 1컷이 50점이었던 과목이 3과목 있어요. 그게 세균과 윤사와 한지. 세균과 윤사와 한지가 1컷이 50이었어요. 그런데 윤사는 심지어 2점짜리 한 문제 틀리면은 100분위가 88인가 87이 돼가지고 3등급이 됐어요. 50점 맞은 애가 이미 11%를 넘겨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를 교육과정 평가원이 난이도를 어떻게 낼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난이도가 더 유리해란 말은 의미 없는 얘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완전 널뛰기라죠. 널뛰기. 근데 올해는 세윤과 윤사가 제일 어려웠어요. 전년도엔 제일 쉬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다고 말 들었겠죠. 그래서 약간 문제를 좀 어렵게 내볼까 하고 딱 했더니 또 애들이 우르르
이렇게 되겠죠. 평가원도 답답할 거예요. 조금만 난이도 올리면 애들이 못 보고, 조금만 쉽게 하면 다 50점 맞고. 하여튼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평균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럼 시험 문제를 잘 봤다고 전제했을 때, 시험 문제 잘 내고 보통의 학생들이 응시한다고 전제했을 때 보통 1컷이 몇 점일까요? 보통 1컷이. 예쁘게 나온 게 아마 이때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올해는 너무 1컷이 한 이 정도 나온 게 적당하겠죠. 47, 48. 우리 대체로 수긍되는 점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1컷이 47. 작년엔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올해는 과탐이 널뛰기라고 했는데. 작년에 다 1컷이 47이었으니까. 그러니까 47, 48. 이게 1컷 점수라고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그게 적절하게. 이해되시나요? 그럼 1컷이면 100분위가 몇이에요? 96.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100분의 96. 자,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계열별 가산점이에요. 서울대는 무조건 과탐해야 되고 자연계 가려면 거기 가산점이 없어요. 연대는 사탐, 과탐 양쪽에 다 가산점을 줘요. 고대는 과탐만 가산점을 줘요. 그러니까 자연계열만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균관은 과탐만 가산점. 한양대는 사탐, 과탐 다 가산점을 줘요. 사탐 같은 다 가산점을 주는 데가 중앙대도 사탐 같은 가산점을 줘요. 몇 퍼센트? 5%나. 그 다음에 또 시립대도 사탐 같은 가산점을 주고요. 자연계열에는 과탐 가산점이 거의 대부분 있고요. 사탐 가산점 왜 주는지 아세요?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탐에 가산점을 안 줬더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연대 같은 경우가 사탐에 가산점을 안 줬더니 연대 경영학과가 2년 전에 전부 다 자연계들로 채워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연대 경영 정도는 괜찮아요. 연대 밑에 어문계열도 자연계열학과들로 다 채워졌어요. 근데 자연계열 애들이 어문학과를 다 간 다음에 걔네들이 계속 다니면 좋겠는데 한 학기 다니고 다 반수를 해. 어문 못하겠다고. 한 학기 다 반수하니까 대학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애들이 4년 등록금을 내줘야 되잖아. 그런데 한 학기 등록금 내고 다 없어지네. 그럼 대학이 생존하기 힘들죠. 그래서 근데 인문계 애들이 오면 얘는 4년을 다니니까. 그래서 사탐에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게 도대체 3%가 어떤 의미니? 이걸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3%의 의미를 봤더니 연대 같은 경우 전년도에 연대 공대 기계공학과의 최초 등록자 평균 100분위가 과탐으로 94.5였어요. 그러니까 과탐으로는 94.5를 맞으면 평균적으로 합격을 했다는 뜻이에요. 94.5인데 거기에다 대학교 환산점수 알죠? 100분의 1 대학교 환산점수라는 걸 바꾸죠. 거기에 3%를 가산점을 주면 그 점수가 68.03이 돼요. 그럼 사탐으로 내가 바꾼다면 이것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면 사탐으로 바꿔서 어쩔 연대를 못 가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것보다 높은 사탐 점수는 100분의 몇이야? 98. 그러니까 100분의 98은 원점수 몇 점이에요? 원점수 50점.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과탐으로 100분의 그럼 95는 몇 점인데? 원점수 44, 45. 그러니까 과탐으로는 44, 45점 맞아도 연대 갈 수 있는데 사탐으로는 몇 점 맞아야 된다고? 50점 맞아야 된다. 다시. 성균관대는 가산점이 무려 5%예요. 성균 가산점이 무려 5%인데 성균관대 합격한 애들의 평균 100분이 93.5였어요. 이 자료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평균 100분 93.5 성균관대 공학계열. 성균관대 자연계 대표 중인 학과죠. 93.5. 그럼 93.5에 93에다가 줄게요. 93에다가 5%의 가산점을 주면 68.80이에요. 이해되세요? 68.80보다 높은 사탐 점수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연대 성균관대 공학계로 갈 거 아니야. 68.80보다 높은 사탐 점수가 없어요. 100분이 100을 맞아도 얘보다 낮아요. 100분이 100을 맞으면 그나마 부딪힐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럼 사탐은 몇 점 맞아야 돼? 50점. 과탐은 몇 점 맞으면 되는데? 44, 43 맞으면 되는데. 이해되세요? 다시 중앙대 몇 퍼센트? 5%랬죠. 중앙대 5%랬으니까 중앙대는
평균 백분위가 합격자의 가탐 평균 백분위가 91.72였어요. 대학교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90일에다가 5% 가산점을 주면 69.13이에요. 대학교 항상 점수를 바꾼 다음에 69.13보다 높은 점수를 사탐으로 바꿨을 때 맞아야지 중앙대 갈 수 있는 거잖아. 높은 점수 몇 점? 100분위 99. 몇 점 맞으라고? 50점. 경희대는 특이하게 퍼센트를 안 하고 그냥 환산점수에 4점을 더해줘요. 4점을 더해주는데 봤더니 얘네는 100분위 89.5였어요. 평균 100분위가. 기계공학과가. 67.82. 중앙대보다 낮은 이유는 경희대 기계공학과는 수원에 있죠. 그러니까 60.82인데 이것보다 높은 거. 얘는 100분위 90. 그러니까 과탐으로 40점, 41점 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탐으로 몇 점 맞아야 돼? 100분위 98. 몇 점? 50점. 시립대 똑같은 얘기니까 생략. 근처에 뭐가 있죠? 서울 과기대 있으니까. 서울 과기대는 과탐 가산점이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학교를 하는 거예요. 서울 과기대는 과탐 가산점이 7%예요. 아까 5%면 엄청난데 7%래 얘는. 과탐 가산점이 7%인데 평균 100분이 몇이야? 얘는 합격한 애들 평균 100분이 83.8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83, 83. 과탐으로 원점수 그럼 한 38, 39점 맞으면 돼요. 그런데 7%를 주는 순간 100분이 몇이야? 95. 그러니까 100분이 95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몇 점 나와야 된댔죠? 47, 46.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사탐으로 바꿔도 돼요. 제가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바꿔도 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중경 외시 이상을 가려면 몇 점 맞아야 된다고? 50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탐으로 바꾸는데 과탐과 사탐을 동일한 점수를 맞기에는 사탐의 학습량이 적어요. 맞겠죠? 그런데 사탐으로 바꾸는데 동일한 점수를 맞으면 내가 원하는 자연계열로는 원서 쓸 수 없어요. 사탐하고 인문계열 원서 쓰는 건 뭐 상관이 없지만. 이해되시나요? 그럼 내가 사탐을 바꿔 자연계열 원서를 쓰고 싶어. 중경외시 이상을 갈 거야. 란 친구들은 그 사탐을 몇 점 맞아야 된다고? 바꿔도 되는데 몇 점 맞아라? 50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바꾸겠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정보는 알고 바꾸시라고. 바꾼다는 건 이런 의미이다.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것도 들어본 적 없죠. 제가 다 자료 찾아가지고 저희 담임들하고 같이 분석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히 분석했을 거예요. 이런 걸 분석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나중에 1년 뒤에 우리가 여기 있는 친구들 우리 학원 다니면 원서 써가지고 대학까지 보내야 되거든. 정시원서까지. 그러니까 이걸 미리 분석을 해야지 지금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학원이 여기에요.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사탐을 바꾸게 싶은 친구들 바꾸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바꾸면 인생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공정해요. 공평해요. 이런 걸 공평한 것 같아요. 과정이 편하잖아요. 공부가 편하잖아요. 원서 쓸 때는 힘들어야죠. 과정이 편한데 원서도 편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리로 가겠죠. 그러지 않나요? 라는 의미를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탐을 말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탐으로 지금 예를 들어 6등급, 7등급 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사탐을 바꾸세요. 과탐으로 5등급 아래 6등급, 7등급 받는 친구들은 사탐으로 바꾸는 게 현명해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목표는 저기야 라고 딱 확정되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목표에 맞춰서 과탐 공부하셔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탐을 바꾸면 50점 맞으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우리 세 분 친구예요? 사탐론 생각 많이 했죠? 아니요? 다 과탐할 생각이었어요? 그런 친구들이었군요. 자, 다 사회권 학생들이었군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학원의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저희는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이라는 것을 2019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2019년부터 지금 벌써 6년 지났고 이제 7년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7년째. 그래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의 원칙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전과 달라졌다예요. 집단 관리가 되지 않는다. 예전엔 조회 종례만으로 집단 관리가 됐어요. 조회 종례만 집단 관리가 됐는데, 그리고 애들이 교실에서 수업도 하고 작업도 하고 학교처럼 반별 시간표를 짜서 반별로 수업을 딱 하면 애들이 약간 불만은 있긴 했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아 저렇게 하면 점수가 오르는구나 하고 들어줬어요. 근데 201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지면서, 그거랑 사회적 현상이 비슷하게 맞아가요. 201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학생들의 자주성이 되게 많이 커졌어요. 자기 주도성이 커지고, 그리고 나한테 필요 없는 수업을 내가 억지로 들어야 되나? 왜 반별로 수업하지? 라는 의견들이 되게 강해졌어요. 저희가 그때 2010년대 중반에 그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수학원 중에서 최초로 저희 계열의 청소학원에서 이제 학습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 학생들의 주도성과 학생들이 서로 다른 차이점을 인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르면은 수업도 다르게 하고 학습도 다르게 가야 되지. 라고 저희가 그걸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2년간 준비해서 2019년부터 이걸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6, 7년이 돼서 지금은 대단히 많이 좀 고도화되고 안정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옛날엔 반별 수업을 했어요. 반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을 반편성을 그냥 하잖아요. 근데 반편성할 때, 학생들 반편성할 때 뭘로 반편성할까요? 평균 성적으로 반편성하죠. 평균 등급. 평균 등급으로 반편성할 때는 A 학생은 국어는 1이고 수학은 5고 영어는 3등급이에요. 평균 3등급이야. B 학생은 국어가 3등급이고 수학이 1등급이고 영어가 5등급이에요. 평균 3등급이에요. 평균 3등급까지 편성을 해놓고 왔더니 들어가신 선생님들도 평균 3등급 수준으로 수업을 하겠죠. 얘는 전부 다 같은 반이니까. 그런데 A 입장에서 어때요? 국어는 너무 쉬워. 수학은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국어도 불만이고 수학도 불만인 거죠. 그래서 수업이 너무, 어떤 건 너무 쉽고 어떤 건 너무 어려워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3등급 반이라 수업을 했더니 수학을 A랑 B랑 같이 수업을 듣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계속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전에는 학원이라는 데서 다 무시했죠. 닥쳐. 그냥 말 들어야지 대학 잘 가. 근데 더 이상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얘네들 다른 수업을 들어야지. 같은 반에 같은 수업 듣는 게 말이 안 돼. 라는 게 청소년의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청소년 생각 요즘 흉내내서 저희를 쫓아오는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그거를 한 발 더 나간 학원이에요. 어떻게 한 발 더 나갔냐? 수학이 3등급이라 전부 다 같은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학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얘네 다 80점이에요. 근데 수학이 100점 만점에 수능이 100점 만점에 수원이 몇 점 만점인지 아세요? 이런 건 별로 생각 안 해보시죠. 100점 만점에 수원이 37점 만점이에요. 수투도 37점 만점이고, 그리고 수원수도 37점 만점씩이고, 선택 과목 미적이든 기하든 확통이든 26점 만점이에요. 37, 26이 합해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다 80점이라고 그럼 똑같은 수업을 들어야 돼? 라고 왔더니 보세요. B학생과 C학생은 있잖아요. B학생은 수원은 17점인데 수투와 미적을 다 맞아서 80점인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수원은 다 맞았는데 수투와 미적을 잘 못해. 그래서 80점인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수학이 80점이라고 같은 수업 들어야 돼요? 아니죠. 똑같이 80점인데 이 친구는 수원은 심화 수업 들어야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수원을 개념 수업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거꾸로 이 친구는 미적을 심화 수업 들고 이 친구는 미적을 개념 수업 들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같이 수학이 3등급이면 같은 수업 듣게 하지 않는다. 이게 저희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로 난이도별 수업을 한다. 진도별로. 까지 가야지 맞춤 수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들은 얘네들이 같은 수업을 들으면 안 돼. 아까 국수, 영이 서로 다른 등급인데 평균이 같은 수업을 들으면 안 돼. 같은 수학 점수가 80점에서 같은 수업을 들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해요. 국어도 똑같아요. 국어도 문학과 독서와 언매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국어 80점이라서 문학과 독서, 언매가 서로 엇갈려 있는 애들 같은 수업을 들으면 곤란해. 라고 저희는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맞춰서 수업을 하자.
이게 2019년부터 저희가 지향하는 청소년에 맞춘 수업의 이유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이라는 게 나만의 시간표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반 시간표가 아니라 나만의 시간표. 개인이 독자적인. 즉 저러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청소년 반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하고는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 반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별 수업이 없어요. 반별 시간표 없고 모든 학생이 나만의 시간표로 수업을 해요. 나만의 시간표를 어떻게 짜냐? 말 그대로예요. 내가 잘하면 심화 수업이야. 잘하는 단어는 심화 수업이나 잘하는 과목이 아니라 잘하는 단어는 심화 수업이나 실전 모의 수업 듣는 거고요. 내가 부족한 단어는 개념 수업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시즌 1에는 개념 수업, 시즌 마지막에 심화 수업, 실전 모의 수업이 아니고 매 시즌마다 심화와 실전과 개념 수업들이 다 섞여 있어요. 기본 수업들이. 왜? 시즌 1에 들어온 친구들 중에 성적이 좋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우리 시즌 1에 서울대 대학생이 5명 있었어요. 다시 공부하겠다. 의대 가겠다고. 근데 시즌 1이라고 개념 수업하면 걔네들이 듣겠어요? 심화 수업 해야죠. 시즌 4에도 개념 수업이 필요한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 시즌마다 저렇게 개념 수업부터 심화 수업까지 다 있어요. 매 시즌. 시즌 1이라고 해서 개념만 하지 않고. 이해돼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도 어떻게 하는데 저희가 가방 안에 이런 거 하나씩 넣어놨어요. 재수, 정규, 강좌 안내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 강좌 안내문이어서 매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걸 먼저 나눠줘요.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걸 먼저 나눠주고 거기에 맨 앞 페이지를 펼치시면은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시간표가. 저희가 매 시즌마다 한 100개 정도의 수업을 개설을 해요. 100개 정도의 수업을. 그리고 그 페이지를 또 넘겨보면 각각의 수업에 대해서 어느 선생님께서 몇 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단원의 수업을 무슨 교재로 할 거야.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미리 다 오픈을 해요. 정보를 다 제공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이런 정보를 다 제공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학원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보를 다 제공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걸 보고서 자기한테 필요하다 생각하는 수업들을 난 문학은 심화 수업 들을래. 독서는 개념 수업 들을래. 언매는 기초 수업 들을래. 미적은 심화 수업 들을래. 수어는 개념 수업 들을래.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모든 수업들을 난이도별로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업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학생만의 나만의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하는데 이걸 있잖아요. 처음 들어온 친구한테 그냥 이걸 주잖아요. 그리고 너가 시간표를 짜. 그럼 학생들이 시간표 잘 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짜죠. 학생을 전 못 믿어요. 부모님들도 안 믿으실 거예요. 잘 짤 수 있으면 작년에 대학 갔겠지. 자, 대부분 학생들 시간표 잘 못 짜요. 왜냐하면은 자신에 대해서 좀 덜 객관적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이 본인하고 하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겠다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아마 여기 등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미 등록하신 분들 이거 받아봤을 거예요. 학습 이력 조사라고. 구글로 설명이 쭉 가요. 몇십 문학짜리가.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전년도에. 전년도에 과목별로 국어는 어떻게 했고 수학은 어떻게 영어는 어떻게 했고 넌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걸 쭉 물어보는 것들을 학습 이력 조사라는 걸 구글 설문으로 먼저 등록하자마자 쭉 보내서 다 답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진단평가라 해서 국어, 수학, 영어를 시간 제한 없이 풀어보라고 시켜요. 단원별로 쉬운 문제, 중간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다 배치해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막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담임 선생님하고 먼저 만나요. 입학하기도 전에. 미리 만나가지고 의논하면서 앞에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학생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자 하면서 학습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표도 의논하면서 짜는 거예요. 누구는 국어 중심으로, 누구는 수학 중심으로, 누구는 개념 중심으로, 누구는 심화 중심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저희의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의 일단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시간표가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이 꼭 필요한 것들만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떻겠어요? 대단히 높겠죠. 필요 없는 수업을 안 들으니까 억지로 듣지 않아도 되니까. 재수종합반 싫어한다는 친구들 대단 독자겠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독자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 억지로 앉아 듣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요. 필요한 수업만 들을 수 있게. 실제로 이런 수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왜요? 제가 이 학원 원장인데 난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겠지. 어디야 상담하러 가셔가지고 이 학원 관리 잘하나요? 이렇게 거기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학원 관리 잘하죠?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학원 관리 못해요. 엉망이에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무조건 잘한다고 하겠죠. 과일 가게 가서 이 사과 맛있어요. 그랬을 때 과일 가게 주인이 진짜 엉망인 사과에 맛 없어요. 이런 주인 있나요?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 과일 가게가 맛있다는 건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 과일 가게에서 물건 사보신 분들이 평을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저희가 안 속이고 진짜 맛있다면 맛있는 거 맞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학원 다녔던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사실은.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학원의 홈페이지 가시면은 저희 학원 학생의 수강 후기들이 있어요. 그 수강 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학원을 이해하는데. 여기에 제가 좀 발췌해봤어요. 그 수강 후기 몇 개를.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강북청소학원이 좋았던 점 중에 선택 수업은 학생 개개인별로 수준차가 있는 것을 난이도별로 수업을 편성해 들을 수 있게 해줘 수업 진행할 때 이해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 학습 진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대간 친구가 쓴 글이에요. 저는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과 그러지 못한 과목이 뚜렷했기 때문에 부족한 과목 위주로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학원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과목별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반별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다른 학원과는 달리 청소학원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한 나와 맞는 수업으로 시간표를 짤 수 있다는 좋았습니다. 약대간 친구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감을 대단히 많이 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수업 시간표를 짰더니 저희가 1년에 5번의 시즌이 진행이 돼요. 그럼 5번 시간표를 짠다는 얘기예요. 2달에 한 번 정도씩. 매 시즌마다 학생이 발전해야 하는 걸 반영해가지고 시간표를 5번 시간표를 짜는데 그 5번의 시간표를 짤 때마다 선생님과 의논하면서 나하고 맞는 수업들을 골라 짜니까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요.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또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시간표 짤 때는 의논을 짰으니까 대체로는 다 맞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한동안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래 저희는 매 시즌마다 첫 번째 주 수업을 들어본다면 수강 시즌 정정 기간을 줘요. 수업이 안 맞으면 강사를 변경하든지 강좌를 바꾸든지 차라리 그 시간에 자습을 하든지. 그래서 수업이 과목 내에서도 난이도별로 나누어져 있어 개인의 실력에 맞게 들을 수 있고 또한 수업을 들어보고 수강 시즌 정정 기간에 수업을 바꿔 신청할 수 있어서 자신의 꼭 필요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연대간 친구가 쓴 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즉 내가 억지로 나하고 안 맞는 수업을 억지로 듣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힘들게 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카메라예요. 앞에. 이 카메라가 저희는 모든 교실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모든 수업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복습할 때 볼 수 있게 모든 수업을 다시 볼 수 있게 동영상을 제공을 해요. 그걸 저희는 현장 강의 무한 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본인의 현장 강의 수강 신청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산한 100개 강좌를 다 주니까 필요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혹시 뭘 하나 놓쳤다? 다시 보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 수업이 좀 궁금하다?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어요. 내가 수업을 듣진 않지만. 내가 하루 결석했다?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현장 강의 무한 패스라는 걸 저희는 하고 있고요. 아침에 등원하면 가장 먼저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풀면서 독서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아침마다 수능 저희가 올 한 해에는 딱 하루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루가 언제죠? 수능날. 수능날 1교시가 뭐예요? 국어. 1교시 국어 맞추면 다음 시험 다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국어로 머리를 깨우는 훈련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저희 학원 7시 50분까지 오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 7시 50분부터 8시 분까지 국어 문제 풀기를 해요. 지문으로. 이건 전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 문제. 올해는 저걸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저희가 외부 콘텐츠로 한수란 걸 써요. 한수 모의고사 들어보셨나요? 한수 모의고사 일간지가 나오는데 그 일간지를 지금 1월 달부터 매일 하고 있어요.
1월 달부터 지금 하고 다니는 친구들 매일 아침에 7시 50분부터 와가지고 매일 일간지를 하면서 국어로 전체 학생이 다 머리를 깨우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있다면 수업을 듣고 수업이 없다면 녹화된 강의 영상을 통해 들었던 수업 내용을 다시 복습하거나 다음 수업을 위한 숙제를 진행했습니다. 역시 연대 경영학과 친구가 쓴 글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표가 개인별 시간표다 보니까 1교시부터 4교시 다 수업이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개인별 시간표다 보니까 공강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공강 시간에 자기 과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녹화된 강의 영상을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입니다. 개인 맞춤 학습하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강사예요. 강사들이 얼마만큼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얼마만큼 열이 열정하고 수업을 하시는지. 어저께 제가 이 근처 모 학원, 이 근처 모 재수학원 그래서 저희 학원으로 옮겨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왜 옮겨올까요? 우리 얼굴 더 주니까. 그래서 옮겨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 이제 그쪽에서 한 10년 일하셨는데 저희 쪽으로 넘어오셨어요. 저희 쪽으로 넘어오셨어요. 제가 어느 학원에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모 학원이니까 이니셜 잘 생각하면 돼요. 자, 넘어오신 분인데 거기 10년 일하셔서 여기 넘어오셨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게 다릅니까 여기가? 했더니 여기는 선생님이고 직원이고 원장이고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콘텐츠 준비하고 수업 준비하는 게 정말 빡세대요. 그곳에 비해서 자기가 10년 동안 근무했던 것에 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저희 선생님들은 엄청 빡세게 수업 준비하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앞에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앞에 시스템이 어떻다고 그랬죠? 학생들이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 주 수업 들어보고 안 맞으면 수업을 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면 첫 주에 들어와 있던 애들이 다음 주에 들어왔는데 내가 수업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면 애들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강사들이. 그럼 그 강사를 제가 계속 일하자고 할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죠. 엄청 슬픈 일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설학원에서 살아남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사람들의 수업 준비와 수업 능력이 엄청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학원이 청설학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청설학원 선생님들이 실력이 막강해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학교 선생님들로 열심히 준비하시겠지만 학교는 다음날 갔더니 애들이 수업 정정하지 않잖아. 그냥 앉아있잖아. 그런 여기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글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정글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대치동 단과 강사들이 저희 학원에 저희 학원에 입사원서를 해마다 집어넣어요. 해마다 입사원서 들어오면 보통 경쟁률이 저희가 20대 1 정도 되거든요. 또 대치동 강사들이 저희 학원 와서 수업을 이기지를 못해요. 20대 1 정도 돼서 다 깨져나가죠. 제가 어떤 학원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대치동에 모 학원이 있어요. 거기 재수학원인데 그 학원 강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학원 강사의 20% 이상이 저희 학원에 매년 해마다 이력서를 내는 학원이 있어요. 제가 이름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아는 학원인데 그런데 해마다 한 명 뽑힐까 말까 해요. 거기 강사들이 한 20명씩 저희한테 이력서를 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강사들이 있어요. 앞으로 강북 청소년에 공부하게 될 학생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정시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노 베이스인 분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잘 따라도 성적이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공부는 양만큼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 가는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의대 간 친구가. 의대 간 친구들이 인정하는 선생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대 간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노베이스래요. 얘가 정말 고3 때 노베이스였을까요? 재수할 올 때? 그러지 않았겠죠. 공부는 겸손해야 됩니다. 공부는 겸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친구가 쓴 말 중에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양만큼 방향이 중요하다고. 방향이 처음에는 약간만 틀어져 있어도 끝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다른 데가 가 있어요.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아버님 중에서 뭐 골프 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처음에 약간 어긋나 있는데 결론은 엄청 엉뚱한 데 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맨날 듣잖아요. 똑같아요. 공부도. 양도 중요하죠. 방향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단과원 가서는 단과 선생님들이하고 상담해 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있는 어떤 학원 가가지고 그 학원 선생님들하고 상담해 봤어요? 단과 수업 듣고? 유명한 국어 선생님, 유명한 수학 선생님 수업 듣고?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학원은 저희 모든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과 상담을 했어요. 과목별 상담을. 그게 과목별 상담이 무척 자유로운 학원이에요. 그리고 과목별 상담을 하지 않으면 제가 맨날 협박을 해요. 내년에 같이 일하지 말자. 그래서 과목별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춰 본인들이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의 수업 영상이 저는 아까 제가 그 얘기했는데 참 저희 학원 선생님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희는 오픈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가시면은 강사 선생님欄이 있어요. 선생님欄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선생님 양력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도 방침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저희는 동영상 1시간 분량씩 다 올려놨어요. 저희는 정보를 다 오픈하는 학원이에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학원 가서 단과 선생님 누구든 그 강사들의 다니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그 사람의 수업 영상을 1시간 동안 볼 수 있는 학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강북청솔 수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북청솔 현장 강의는 인강 혹은 독학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몰입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모두 잘 가르쳐 주시고 나눠주시는 프린트도 퀄리티가 높으니 현장 강의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강대한 친구가 쓴 글인데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 수업 준비는 엄청나요. 그래서 나눠준 프린트도 퀄리티 높게 다들 만들어 주시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건 들어오기 전에 들어보시라고요. 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 가서 강의 영상 있으니까 다 보시면은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구나. 그 다음에 질의응답 스텝. 공부하다 궁금한 내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저희는 일단 수업 시간에 당연히 질문할 수 있겠죠. 수업 외에 1대1 질문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의 1대1 질문은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은 수업을 했던 선생님을 언제든지 질문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수업 내용에 자습하다고 질문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EBS라든지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질문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수업을 직접 가르치는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들이 매일 조를 짜서 남아 계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질문을 받기 위해 당직을 질문 당직이라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스카이 멘토에서 우리 학원 출신의 서울대 연고대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자습실 앞에 매일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질문해도 돼요. 학생들 중에 선생님보다 1, 2년 선배한테 질문하는 걸 더 편하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먼저 질문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광북청소의 각 과목 선생님들도 매 분기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나 그 시기에 해야 할 적절한 학습 방향에 대해 지도해 주신 덕분에 학습 방식에 대해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고대간 친구가 쓴 글인데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얘기이기도 해요. 그냥 단순하게 문항에 대한 질문뿐이 아니라 단순하게 문항에 대한 질문뿐이 아니라 어떤 질문까지 또 학습 방향에 대한 상담도 항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왕 질문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질문할 때 있잖아요. 문제를 몰라. 못 풀겠어. 또는 해설제마다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질문하러 갈 때 그 문제만 딱 두고 선생님 질문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해설지까지 들고 가서 제가 해설을 받는데 이 부분에서 딱 막혔어요. 여기서 여기로 하는 게 왜 그렇게 하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 똑똑하시네요. 당연히 후자예요. 전자처럼 질문할 거면 그 해설지를 보세요. 문제 풀어주세요. 그럴 거면. 해설지에 문제 풀어져 있잖아. 내가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해설지까지 본 다음에 그러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여기서 딱 막혔어요. 그런 걸 질문해야죠. 그래야지 더 효과적으로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모자란 거, 내가 모르는 걸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질문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똑같은 만남을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할 때는 해설지를 꼭 들고 가세요. 그 다음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학원이 콘텐츠 만드는 회사예요. 어떤 콘텐츠 만들죠? 저희가 수학의 바이블, 고쟁이, 워드마스터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 만든 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를 만들어내는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뭐 대성 전국 모의고사 몇 개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콘텐츠는 꽤 괜찮습니다. 학생 제공하는 콘텐츠가. 그리고 저희 콘텐츠 꽤 괜찮지만 저희 거 외에도 외부 콘텐츠로 국어는 이감과 아까 한수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대인재 서바이벌을 저희가 같이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학생들이 필요할 때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에 있어서. 그래서 콘텐츠의 양이나 질적으로도 꽤 우수한 학원입니다. 이게 다 국어 콘텐츠, 수학 콘텐츠, 영어 콘텐츠, 과탐 콘텐츠, 사탐 콘텐츠 이게 다 나오는 콘텐츠예요. 이 점 찍혀 있는 것도 있죠. 점 찍혀 있는 게 이런 뜻이에요. 3월에 4번 나온다는 뜻이에요. 얘는 3월에, 4월에 2번 나온다는 뜻이고 이미 1년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수준별 난이도별로. 대치동에 있는 뭐 유명한 학원 있잖아요. 가면은 다 난이도가 어때요? 높은 난이도만 있어요. 왜? 지네 학원 잘하는 애들 온다고. 근데 저희는 동네 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좀 떨어지는 친구도 있죠. 성적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콘텐츠가. 잘하는 애들을 만족시키는 콘텐츠부터 좀 성적이 처지는 친구들 연습시키는 콘텐츠까지 저희는 다 있어요. 수준별로. 그러니까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걸 다 주면 학생들 소화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요? 과목별로 학생의 수제 과목도 다 다르잖아요.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는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수학은 어려운 콘텐츠, 영어는 쉬운 콘텐츠 줘야죠. 그러니까 과목별로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콘텐츠가 제공이 될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강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치동에 있는 모 학원을 가면은 무조건 그 학원을 다니면 다 사야 돼. 한 달에 70만 원어치를, 80만 원어치를. 그래서 지들이 안 풀고 당근에다 막 올리잖아. 그거 아시죠, 우리?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강매하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필요한 것만 제공을 해요. 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어떤 거 볼까요? 학원에서 매주 제공해주는 다양한 난이도의 실무, 주간지 등의 콘텐츠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들은 자칫 공부에 소홀해 지는데 매주 콘텐츠를 풀면서 실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각자의 실력에 따라 다양한 난이도의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등한 친구가 쓴 글이네요. 이런 글들이 수강국에 다 있는 얘기들이라고요. 직접 다녔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관리는 담임제 관리를 해요. 담임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특징은 이거예요. 수업을 하는 강사, 학교는 수업하는 선생님이 담임을 맡죠. 근데 저희는 수업을 하는 강사와 담임이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어요. 강사는 수업과 교과 상담과 학습 관련 질문들 담당하고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이 담임을 맡아요. 그래서 멘탈 관리부터 생활 관리, 학습 관리 그리고 나중에 입시에 대한 지원들까지.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관리죠. 요즘 친구들의 멘탈이 좀 쿠쿠다 쓰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멘탈 관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바꿨냐? 이것도 저희는 아까 2019년부터 바꿨다 했잖아요. 이건 강사와 담임을 분리한 건 2018년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왜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냐면은 예전에는 강사가 담임을 맡았어요. 왜? 집단 관리가 되니까 조회 종례만으로 담임이 되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개별화되면서 개인 맞춤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강사 담임을 맡는 강사가 한 명 한 명을 체크해야 되는데 수업을 잘하는 강사들이 저녁 때 강사가 언제 있어야 돼요? 담임이 학생들하고 한 명 체크하려면 담임은 언제 있어야 돼요? 담임은 학생들이 수업이 없을 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녁 시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학생들이 공강 시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수업을 잘하는 강사들은 그 저녁 시간에 학원에 남아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단과만 수업해야 되니까. 대충 수업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강사들은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일해요. 개미들이에요. 단과원 가서 또 일해야 되니까. 수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 대치동의 유명 학원들의 단과생들이 전부 다 재수반 강사들이잖아요. 이전에는. 요즘 좀 바뀌었지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근데 거꾸로 그러면은 담임이 필요해서 강사를 담임을 시키려 때 담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밖에 안 나가는, 즉 수업을 못하는 강사를 담임을 시키면 수업이 어때요? 수업의 질이 떨어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강사를 담임을 시키면은 제가 어느 학원에 얘기하지 않겠지만 강남역에 있는 모 학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담임하고 3번 상담한다, 4번 상담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고3 때 담임하고 몇 번 상담했어요? 많으면 한 5번, 적으면 한 3번 정도 상담했잖아요. 왜? 그분들이 수업을 하시니까. 수업을 하니까 수업도 해야 되지, 수업 준비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잡무도 보셔야 되지. 그러니까 학생을 1대1로 만날 기회가 서너 번밖에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1대1로 만나기 서너 번밖에 없는데 그 1대1 관리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의 종류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학교도. 예전에 저희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바뀌고 1대1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2018년부터 저희가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면은 강사 담임을 맡기면은 다른데 뭐 안 가는 강사들만 나오면 수업을 못하는 사람만 남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강사는 수업용으로만 얘기하자. 수업을 잘하는 사람들만 저는 강사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학생들이 우리 학원 강사들이 수업이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은 전문 컨설턴트로 담임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시자라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1대1로 관리하게 하자. 이게 저희 담임 관리대예요. 그래서 멘탈부터 학습, 생활, 입시 컨설팅까지. 저희 담임 선생님들은요, 전문적으로 입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고 유료 컨설팅이 진행하는 전문가들이에요. 뭐 여기 혹시 그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학교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작년 10월 달에 이 근처에 있는 모 학교에서 학종 면접, 그러니까 면접형 학종을 하는데 자기 학교 애들 전체를 우리 학원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그 학교 가서 저희 담임 선생님 80명을 면접, 제가 학종 면접 수업을 해줬어요. 그런 걸 부탁받을 만큼 해줄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는 담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학습 관리부터 진학 상담까지 다 해주세요. 수능 직전까지 저와 함께 길을 걸어주던 전략 담임 선생님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습 관리, 조언이나 모의고사 상담 등 입시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뿐 아니라 슬럼프가 왔을 때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선생님께 큰 힘을 얻었습니다. 누구보다 학생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며 진심으로 학생의 대입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조언해 주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쩌면 강북 청소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 합격 후기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많은 글이 담임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학원 다닐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친구들 실제로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하고 많으면 5번, 적으면 3번 정도 상담을 했을 텐데 저희 학원을 다니면 40번 정도 상담할 거예요. 1대1 상담을. 1대1 상담. 왜? 전문적으로 애들 케어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수업이나 수업 준비에 부담이 없으니까요. 저희는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매일 어떻게 공부하는지 점검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이런 표를 만들어요. 주간학습 분석표라고. 그래서 매주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시 점검해서 학생하고 1대1 학습 상담이 매주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 40주 남았으니까 40번 상담하겠죠. 그리고 이 표는 학생하고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부모님들한테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학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공유하는, 이렇게 이 표는 다 링크를 걸어서 다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건 이제 학습 플래너인데요. 아마 복사한 거 하나씩 제가 집어넣었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학습 플래너인데 MNC라고 해서. 자, 그러니까 학습 플래너 단순하게 어떤 책으로 몇 페이지 봤어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몇 페이지 봤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복사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있어요? 매일매일 수업을 들었던 자습을 했던 그날 학습 내용의 핵심을 리뷰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걸 대단히 중요시 여겨요. 저희는.
그런 걸 매일 기록하는 친구가 그러지 않은 친구보다 오래 기억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실제로 거기에 대한 얘기, MNC 노트에 매일 새롭게 배운 점, 헷갈렸던 영어 단어와 탐구 개념 등을 기록했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고3 때 무작정 공부했던 때와 가장 다른 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해도 남는 게 없었던 고3 때와 달리 집중을 하는 동안에 단 한 줄이라도 그날의 공부를 통해 얻은 것을 기록하며 실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의대 간 친구가 쓴 글이에요. 저희가 엄청 많이 강조하는 거 이걸 쓰면서 어저께보다 하나만 낫자. 그러니까 어저께보다 하나씩만 발전시키자. 아주 쉬워요. 어저께보다 1분만 더 공부하세요. 그러면 수능날은 오늘보다 며칠? 280분을 더 공부했을 테니까. 수능까지 28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오늘보다 1분만 더 공부하면은 매일매일 1분씩만 더 공부하면 수능 때는 280분을 더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쓰면 돼요. 저희하고는요. 학습 이 건물에 4층, 5층, 6층, 8층을 사용합니다. 이 건물에 4층, 5층, 6층. 이 건물이 이 은행사로 제일 큰 건물인 거 아시죠? 제일 큰 건물인데 여기서 4, 5, 6, 8층 쓰고 4층과 8층은 이렇게 강의실, 이런 강의실 공간입니다. 이런 교실은 좀 큰 교실이고 이렇게 큰 교실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다음 이것보다 작은 교실 60명짜리, 50명짜리, 뭐 30명짜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업의 크기에 따라 교실이 다양하니까. 그리고 5층과 6층은 이렇게 자습실이 있습니다. 5층과 6층은 자습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자습동에서 자습하면서 공강 시간에 여기 자습하고 그다음 수업 시간에 이동해서 수업하는 마치 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공부하다 단과별로 이동 수업하듯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도 그냥 학생들이 공부하라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전문적인 학생 지도 선생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전문적인 그러니까 담임하고 또 분리돼서 전문적인 학생 지도 선생님들께서 여기 저희 11분이 계세요. 정규직 6분, 기간 6분, 11분이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면학국위를 관리해 주셔서 자습 시간에 공부에만 완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 간 친구가 쓴 글이네요. 여기서 절대 정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졸면 또 선생님들 가서 깨워주시고 그 다음에 혹여나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 제어하시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절대 정숙 공간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재수 종합학원이니까 규율이 있어요. 아침에 오고 저녁에 나갈 때 부모님한테 문자 갈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에 학생 임의로 외출이나 조퇴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학생 임의로 외출이나 조퇴하지 못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께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돼요. 가족 행사가 있다든지 뭐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꼭 들어야 될 외부 수업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 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셔야지 학생 임의로는 외출이나 조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점심 저녁 때도 외출이나 조퇴가 안 돼요. 가끔 저희가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재수학원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근처에서 뭐 하여튼 점심 때나 저녁 때 나와가지고 뭐 담배 피는 친구도 있나 봐요.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에는 일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안 내보니까. 이해되십니까? 저희 학원 말고 이 근처에 또 다른 하여튼 저희 건물에도 있지만 하여튼 재수학원이 또 있어요. 그 친구들은 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뭐 물론 걔네들이 그 학원 애들인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런 자율학습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휴대폰 아침에 없고 저녁에 돌려준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 강의 뭔데 학습용 콘텐츠 말고 엉뚱한 것을 보면 저희가 전자기기 일주 정도 보관한다. 뭐 좋게 말해서 보관한다. 나쁘게 말하면 압수한다.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점심저녁 시간에 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출이 안 되니까 안에서 식사를 해야 돼요. 단위인 측에 99% 급식을 신청하고 있고 1% 정도 도시락을 싸오고 있습니다. 급식에 대한 안내문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밥은 엄청 맛있습니다. 애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점심 저녁 나오는데 매끼리 고기 나옵니다. 집보다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이 버스가 27대가 다니고 있어요. 셔틀버스가 27대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 양주, 덕정 뭐 여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로 가면은 덕소, 마석까지 가고요.
거기서 애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서울 시내 쪽으로 가면은 회화동 로터리, 회화 로터리까지 차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회화동 로터리 뭐 제기동까지 차가 가고 있고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아차산역 그리고 갑십리 신담역 여기까지 차가 가고 있습니다. 등등등 뭐 청량리도 당연히 가고요. 하여튼 서울 동북부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경기도 동북부를 전체를 저희가 차량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처 사시는 분들은 그냥 걸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릉청도 하루인데요. 매일 오전에 7시 50분까지 등원하는 거예요. 입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7시 50분부터 8시 10분까지 매일 아침에 국어를 한다고. 그리고 8시 20분부터 수업이 시작합니다. 저희 수업은 50분 타임이 아니라 100분 타임이에요. 하루에 한 테마를 완결짓겠어 이런 거예요. 100분 수업하고 20분씩 하고 또 100분 수업하고 점심시간 70분입니다. 그리고 100분 수업하고 또 20분 100분 수업하고 저녁 종례하고 저녁 시간 그 다음에 자습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반이 나중에 편성이 되긴 할 텐데 반별 수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은 딱 한 번 만납니다. 종례 때. 종례 때 만나가지고 전달상 전달받고 뭐 영어 단어 시험 같은 거 그리고 뭐 미니 모의고사 같은 거 같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저녁 시간 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자습 시간에 음악 못 듣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친구들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안에 갇혀 있으면 하루 종일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70분, 저녁시간 70분, 밥 먹는 시간에 음악 듣게 해줍니다. 밥 먹을 때는 그런 거라도 편하게 해줘야 돼요. 편하게 밥 먹고 편하게 쉬어라. 저희는 이것만 일단 들어오면 외부에 못 나갑니다. 그러면은 공기는요, 옥상 올라가시면 됩니다. 옥상 올라가서 맑은 공기 마음껏 들이마시면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옥상에 펜스가 높게 쳐져 있습니다. 불암산이 안 보입니다. 키보드 높아가지고. 그냥 뭐 수용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밤 10시까지 여기서 수업을 하든 자습을 하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럼 집에 가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씻고 자든지 쉬든지. 자, 부모님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탁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부탁드리는 게 집에 와서요. 애가 TV 보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려야 돼요? 뭐라고? 냅둬요. 냅둬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휴대폰 하잖아요. 말려야 돼요? 냅둬야 돼요? 냅두셔야 됩니다. 학생이 얘기하지 말고 부모님들 말씀이니까 냅두셔야 됩니다.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긴장과 이완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학원이 그렇다고 이완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학원은 딱 들어오면 14시간 10분 동안 긴장하는 공간이에요. 공부만 해야 돼요. 땅도 못 밟아요, 얘네들. 공중에서 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죠. 그래야지 그 다음날 또 긴장하고 공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인데 학원이 이완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학원은 긴장하는 공간이고 집이 이완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쉬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집에서는 1시간 TV 볼 수 있어요. 1시간 휴대폰 할 수 있어요. 얘들은 사람인데 친구 소리 궁금할 수도 있고 연예인 소리 궁금할 수도 있고 그거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1시간 게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들이 학원에서 절대 공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학원에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집에 와서도 공부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물론 학생이 집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더 1시간 더 책을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용돈 더 주고 싶고 우리 친구들 보내 용돈 받고 싶으면 그런 짓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냅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냅두다 보니까 얘가 대학 가는 것보다 내가 우리 부모님들께서 화병 걸리시게 더 빠르실 확률도 있잖아요. 진짜 원장이 냅뒀더니 저 자식이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게임 일만 하고 있고. 너무 답답하시죠? 그럴 땐 저희 담임 선생님들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시고 우리 애 좀 이런 얘기 좀 해달라고. 왜요? 엄마 아빠가 얘기해봐서 싸움만 하잖아.
효과가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얘기하시면 다 잔소리예요. 제가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전문가의 조언인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희한하게 저희들이 얘기하면 잘 받아들여요. 저희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 둘 다 재수했는데 근데 저희 딸들이 어 제가 입시할 원장이잖아요. 저도 유료 컨설팅 하거든요. 저 되게 비싸요. 50분 상담인데 50만 원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막 밖에서 돈 받으면서 하는 얘기를 집에 가서 하잖아요. 그럼 딸들은 딱 5초 듣다가 그냥 지 방 문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빠 또 잔소리. 근데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저한테 돈까지 주시면서. 학생들도 되게 진지하게 듣고. 그래서 똑같은 얘기라도 학생한테 하실 얘기 있으면 저희 선생님들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 담임들이 전달할 거예요. 그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에서는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 담임. 근데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부모님들이 너무 화가 나신 나머지 화난 그대로 전화하신 분도 있어요. 새벽 1시에. 저희 담임들이 가끔 그런 전화를 받는다고 제발 원장 선생님 담임한테 전화하라는 얘기는 해도 되는데 시간을 좀 가려서 전화 좀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대요. 그래서 낮에 전화 주세요. 낮에. 그 밤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집에 와서 원장님은 이제 허락했으니까 집에 와서 TV 언제든지 봐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완을 허락한 거지 집에서는 집이 편한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집에 와서 잠을 자지 않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잠을 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장할 때 서울대 의예과를 보내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서울대 의예과 애가 해줬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분필하고 가져왔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 친구가 고3 때 등급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고3 때 수능 등급이 9월달 등급이 9월 모평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이게 화투였어. 이게 물원이었고 앞에 건 뭔지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3 9월 모평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9월 모평 딱 끝나자마자 뭐 했겠어요? 근데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공부를 했어요. 이것만 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수능 때 걔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와서 얘는 대학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학 갈 수 있지. 이성적인 대학을 왜 못 가? 근데 지가 만족한 대학을 못 가는 거지. 얘는 이 성적이 딱 나오자마자 1월 2일부터 저희가 그냥 재수를 했어요. 1월 2일부터. 그리고 정시 원서 썼죠. 점수 맞춰서. 그래서 1월 말에 중앙대가 합격을 했어요. 갈래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할래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수능 맞추어서 서울대 의예과를 갔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저 친구 했던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제가 기억에 남아요. 뭘 기억에 남냐면은 첫 번째는 얘는 고3 때 공부 잘했던 애예요. 경기도에 있는 꽤 유명한 자공고에서 전교 2등 정도 했던 애예요. 매일 밤 10시까지 학교 나와서 야자를 했대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다시 독서실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어때? 졸리겠지. 그러지 않나요? 낮에는 졸리니까 또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애니까 성실한 애고 낮에 졸린 게 억울해서 밤에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낮에 졸고 밤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 친구 했던 얘기가 자기가 재수하려고 다시 결심한다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언제 정신이 제일 멀쩡했는지 정신이 제일 깨끗했는지 말똥말똥했는지를 생각해봤더니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였대요. 근데 자기가 정신이 제일 안 좋았던 데는 언제 됐나 생각했더니 오후 2, 3시였대요. 즉 그 시간에 맨날 졸고 있었던 거지. 그게 좋은 게 억울해서 밤에 다시 공부하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야? 난 수능 시간에 졸고 있었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일 정신이 말똥말똥한 게 수능 시간이어야 되잖아. 근데 수능 시간에 졸고 있었다면 2, 3시에 그래서 이런 점수 나온다고. 이거 시험 보는 시간에.
그러면서 재수하면서 이 친구는 수능 마치고 나서 다시 공부할 때는 집에 와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집에 와서는 자기는 책 1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대요. 가서 좀 엄마랑 누나랑 좀 얘기 좀 하다가 잤대요. 12시 좀 넘어서. 대신에 하고 나선 1년 동안 1초도 졸아본 적이 없대요. 낮에는 항상 깨어 있었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건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쉬라고 얘기했지 밤새 자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집에서 쉬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뭐죠? 다음 날을 위해서, 다음 날 긴장하기 위해서 집에서 쉬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음 날 낮을 망치라고 집에서 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집에서는 적절한 시간에 주무세요. 적절한 시간을 저는 12시 반 정도로 생각을 해요. 왜? 수능날 몇 시에 일어날 거예요? 내년에 딱 하루를 위해서 우리 한다 그랬어요. 수능날을 위해서. 수능날 몇 시에 일어날 거예요? 올해 몇 시에 일어났어요? 한 6시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8시 10분까지 입시인데 8시 10분까지 입시라 8시 10분에 딱 입시라는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7시 40분, 50분에는 그 학교 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7시 40분, 50분에 그 학교 가 있는데 수능날 아침에 빈소로 갈 수 없잖아. 평소에는 굶더라도 그날은 뭔가 먹고 가잖아. 안 그러나요?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는 학교 가서 똥 쌀 수 없잖아. 아, 오늘 순간 볼일 볼 수 없잖아. 우리 집에서 볼일 보고 가야지. 등등등. 그 이동 시간이 바로 내 옆에 학교에 배정되는 보장도 없잖아요. 항상 수능은 먼데 배정되잖아. 그러면 6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야지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 수능날도 6시에 일어나서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7시까지 가는 거지. 근데 맨날 늦잠 자고 학원 지각하고 이랬던 친구는 수능날도 그럴 거 아니야. 7시가 정신없을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일찍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수능 전날 몇 시에 잘 거니까. 12시에 잘 거잖아요. 평소에 1시, 2시에 자는 친구가 수능 전날 일찍 잘 수 있어요? 더 긴장되는데? 답이 안 오잖아. 그럼 그 다음날 망치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평소에 그 자는 훈련을 하라고요. 그래야 수능 전날도 자고 수능날 좋은 컨디션에 시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쉴 때 쉬더라도 12시 반 전에 자야 된다. 왜? 수능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학생들한테 드리는 얘기예요. 그렇게 1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몸에 익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원장하기 전에 강사할 때 그런 친구를 본 적 있어요. 9월 모평 끝나고 나서 매일 점심을 김밥 싸우는 애를 본 적 있어요. 2달 넘게. 내가 이상해요. 너 왜 그러는데 했더니 수능날 제만 김밥 먹을 거기 때문에 훈련을 미리 한다고.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하여튼 한편은 대견하더라고. 자기 위를 그렇게 단련시키겠다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저기까지 여기 프로그램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북청설 메디에스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아, 참, 그 얘기하고 하나 더. 이 친구 얘기하면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뭘 얘기하냐면, 시간 한 10분 정도 더 써도 되죠? 이 친구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재수할 때, 그러니까 고3 때 이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만 공부했대요. 고3 9월 모평 끝나고는. 부족한 것만 공부했다. 그랬더니 수능 보고 나서 깨달았대요. 아, 공부를 한다고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안 하면 반드시 떨어지는구나. 이해돼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어떻게 했냐? 하던 건 원래 하던 만큼 공부하고 부족한 건 더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전체 학습량을 늘렸다. 하던 건 원래 하던 대로 하고 부족한 건 더 했다. 차이 아시겠어요? 근데 진짜 많은 친구들이 효율을 얘기한다면서 지가 좀 안다는 거는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족한 것하고. 특히나 독학한 애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틀려요? 지가 안다는 거 생각하는 거 틀리잖아요. 안다고 생각해서 안 했던 것에서 틀리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안다는 게 아는 것인지, 그리고 안다는 것도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 학원은 이건 이제 학교가 아니고 학원에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학원은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 우대합니다. 중하위권은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섭섭해 하시는데 학원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바깥에 딱 우리 엘리베이터 옆에 딱 학생들 쭉 이름 붙이잖아요. 어디 붙인 애들. 저희 어디까지 붙어있는지 아세요? 대학이? 저기 붙어 있는 애들이 저희가 지금 이제 추합까지 다 붙으면 다 오면은 다 결과 나면 아마 홍대까지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안 붙여요. 의대, 서울대 몇 명 갔는지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부모님들이. 학생들도. 국민대 몇 명 갔는지 안 물어보시잖아요. 의대 몇 명 갔어요? 서울대 몇 명 갔어요? 이건 물어보시지. 그러다 보니 그러면 저희하고는 우리가 계속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린 거야.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 하려면은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와야죠. 그럼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너네는 좀 더 대우해 주겠어.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반은 성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등급합 5 이내 또는 7 이내 내신으로 1.6 내지는 2.2 이내 인 친구들은 아까 저희가 뭐 얘기했었죠? 수업도 이반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좀 제한된 수업들이 있어요. 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수업하는 데 있어 아주 좀 처진 친구가 들어와서 좀 너무 쉬운 질문을 하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럼 서로 간에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좀 만점 프로젝트에서 이 친구들을 위한 수업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을 만들어내게. 실제로 실적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희는. 그리고 이 친구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콘텐츠가 있고요. 물론 다른 반 친구들도 이걸 원한다면 주긴 합니다. 그리고 공간도 아까 5층과 6층이 나눠져 있다 했잖아요. 5층, 9층과 6층이 나는데 6층이 좀 큰 독서실이고요. 그 다음에 5층이 80석짜리 라이브러리 2개가 있어요. 그래 저 성적대인 친구들은 저기서 특별히 좀 따로 또 챙겨주는 게 있습니다. 관리하는. 뭐 그렇다고 위 친구를 관리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손톱만큼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으니까 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이게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 여기 누르시면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입 결과 여기 눌러보시면 아까 합격 후기라는 거 있잖아요. 합격 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합격한 친구들이 동영상도 찍어서 나 이렇게 공부했어요. 뭐 이렇게 영상도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성적 얼마나 향상되는지 이런 거 다 여기 있는 거 저희는 모든 정보를 오픈하는 학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저희만큼 정보를 많이 오픈하는 학원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유튜브 있습니다. 강북청사 유튜브 가면 아까 저희 선생님들 수업 영상 여기 가서 보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입시 전문가들이니까 대학별 분석한 얘기들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우리 학원 출신의 아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이런 학생들끼리 촬영한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정보를 정말 많이 드립니다. 저희는 올바른 판단을 하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드린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이 학원 다니면 성적 얼마나 올라요? 여기 선배들은 어떻게 했나요? 뭐 1년치만 볼 수 없는 게 최근 3년치로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치 평균 성적 향상률은 90.2%였습니다.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90%가 성적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는데요?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 평균 100분이 38점. 그러니까 과목당 100분이 한 13점씩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럼 90%밖에 안 올라요? 90%밖에 안 올랐다고 표현하기 좀 힘들겠죠? 자, 저렇게 10%의 친구들도 사실은 공부 되게 열심히 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왜 안 오르냐? 그냥 수능 날 컨디션이 안 좋은 애들이 항상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성적이 잘 오르는데 수능 날 그런 친구들, 그건 저희가 제어하지 못하는 범위라서. 사실은 다른 애들 다 오릅니다. 근데 수능 날 그런 애들이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 평균 100분이 38점인데 아유 난 38점 올라서 대학 못 가는데 뭐 이럴 수 있죠.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수능 만점 받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수능을 만점 받는데 평균 100분 7점 올랐어요.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 합해서. 왜? 이미 올 때 잘했으니까. 올 때 100분이 97로 왔으니까. 그래서 2점 올라서 99점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전체 학생들은 뭐 성적이 좀 하위인 학생들은 올라갈 폭이 많잖아요. 그런 친구는 130점, 160점까지 오르는 친구도 본 적이 있어요. 평균 38점 정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원은 일찍 올수록 많이 오릅니다. 일찍 올수록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많이 하니까. 그럼 실제로 가까이 학생들 몇 개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저 이제 전체 얘기한 거 가까이. 이거는 전년도에 저희가 다녔던 친구입니다. 작년에 고3 때 이런 성적표 났는데 재수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갔어요. 뭐 이런 거예요. 의대 갔어요. 얘는 고3 때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갈까요? 치대 갈까요? 약대 갈까요? 선택은 조선대 치대? 숙대 약대? 하여튼 뭐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어요. 얘는 약대 갈까요? 연대생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 약대 갈래? 응, 가. 자, 하여튼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연대생이 됐어요. 쟤는 저렇게 왔을 때 이렇게 됐어요. 서울대생이 됐어요.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어요. 고대생이 됐어요. 왜 의대 못 보냈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고대생이 됐어요. 쟤는 저렇게 왔어요. 이렇게 오면 어디쯤 가고 싶다고 보통 얘기해요. 목표 대학이. 근데 와서 이렇게 돼서 한양대생이 됐어요. 그럼 한양대밖에 못 보냈으니까 그런가요? 어때요? 많이 보던 등급이죠. 고3 때 성적이. 와서 이렇게 하고 얘는 어디 갔어요? 서강대생이 됐어요. 서영구가 아니면 실패인가요? 이 친구 입장에서. 얘는 여기 갔어요. 뭐 이런 대학을 여기 또 내보내냐고요? 얘는 고3 때 성적이 어때요? 그래서 여기 갔으면은 이 친구한테는 다른 거 아닌가요? 물론 나는 이 대학, 이런 대학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대학 갔을 때 재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한테는 이것도 대단히 소중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저희 학원에 전국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려있지 않아요. 인정해요. 근데 저희 학원이 전국에서 대학을 제일 잘 보내는 학원. 이건 저는 그건 자부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전국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애들이 우리 학원에 몰려있지는 않지만은 만약 성적이 제일 좋은 애들이 몰려있으면 저는 진짜로 대치도에 있는 그 학원보다 대학을 더 잘 보낼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오는 애들 한 명 한 명을 그 성적대에서 들어올 때보다 훨씬 높은 데로 보내는 것만큼은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학원이다. 왜? 1대1 관리하고 1대1 학습 시스템으로 학생한테 맞춰가지고 정말 모든 과목들 세부세하게 애들 점수를 올리는 것을 저희가 하니까요.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희가 1년에 5번의 시즌이 진행됐어요. 근데 첫 번째 시즌은 이미 진행했어요. 좀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1월 6일부터 해서 7주 과정.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즌이 2월 24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즌이 2월 24일부터 시작하는데 2년 전에 저희 학원 다녔던 애예요. 얘 올 때 성적 이랬어요. 이랬었는데 등급 잠깐만 기억하세요. 이랬는데 와가지고 아까 제가 시즌별로
진단평가를 본댔잖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어떤 친구인지 특징을 살피고 그리고 그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아까 100분씩 수업한댔죠. 국어는 이런 이유로 독서 지문의 구조적인 독해와 논리적 이해를 위해서 독서법과 경제, 독서 과학 기술 비를 수강한다. 고난도 독서 지문과 뭐 이런 거 해서 이런 수업들을 국어 수업을 듣자. 수학은 이런 이유로 뭐 이런 수업을 듣자. 영어는 이런 이유로 이런 수업을 듣자. 그래서 의논하면서 이렇게 시간표를 짠다고요. 이렇게 공강 시간에 라이브를 해서 자습한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수업 시간표를 짠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업을 많이 들었던 친구는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수업 시간표 짜고 어떤 친구는 일주일에 4시간만 수업 듣고 나머지 다 자습하기도 하고 수강이 똑같은데 그냥 학습의 효율만 따지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한 시즌을 보냈죠. 그 다음 시즌에 이제 모의고사 보고 성적이 오르고 이 친구가 발전하 나가잖아요. 그럼 그런 걸 반영해서 두 번째 시즌 시간표를 짜고요. 또 다음 시즌 또 모의고사 보면서 발전한 거 반영해서 또 시간표가 변경되고 세 번째 시즌, 네 번째 시즌까지 이랬어요. 그리고 수시 컨설팅도 저희가 다 하고요. 그래서 수능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아까 수시 컨설팅 다 했다 했죠. 제일 좋은 수시 결과가 뭐죠? 시험 보러 가지 않는 거. 정시로 더 좋은 데가 갈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논술을 보러 가지 않고 면접 보러 가자는 게 제일 좋은 수시 결과잖아. 정시로 더 좋은 데 갈 수 있으니까. 해서 여기 갔어요. 아까 얘 올 때 성적 기억하셨어요? 54244. 근데 여기 갔어요. 그리고 얘가 쓴 글이세요. 수강 후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서울을 그냥 지방 국립에서 못 가는 성적이었던 제가 수능에서 인생 최고 점수를 받고 좋은 학교에 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못한다고 안 될 거라고 자책하기보다는 나는 항상 성장하고 있고 어제 보고 나아지고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성적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성적은 한 번에 눈에 띄게 오르지 않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학원을 옮기거나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뭐든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항상 하실 말씀이 있어요. 쟤는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왜 되게 자녀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자녀는 특별할 수 있지. 왜 얘만 특별하고 우리 애는 특별하지 않죠? 왜 얘만 특별하고 여기 학생들 있으니까 왜 나는 특별하지 않죠? 저희는 모든 학생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해요. 모든 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하고 해마다 이런 케이스가 계속 나오니까 그게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그럼 모든 학생한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건 전년도 12월 달에 수시 결과 나온 다음에 학부모님이 저희 담임선생님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이찬희 선생님께 작년에 아이 이름은 제가 지웠습니다. 그냥 세모세모라고 할게요. 작년에 세모세모가 빠르게 6강탈을 한 후 무슨 뜻인지 아시죠? 6강탈을 한 후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우울감도 느끼며 청소를 해서 재수를 시작했는데 청소를 선생님들이 훌륭한 강의와 담임 선생님의 자상한 돌봄과 학습 지도 덕분에 세모세모가 원하는 데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밖에 걸려 있어요. 5개 붙었어요. 수시로 보냈어요. 저희는 재수한다고 반드시 정시로 대학 가야 된다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작년 12월에 저희한테 줄 거니까 수시로 합격했으니까 왔죠. 선생님께 받은 음료수와 볼펜, 수정 테이프가 여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성가시고 귀찮으실 텐데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여리고 불안한 세모세모에게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세모세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빕니다. 라고 전년도 12월 20일 날 수시 결과 나온 다음에 부모님이 저희 담임선생님한테 준 편지예요.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이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합격하시면 손편지 꼭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런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연히? 아니고요. 전년도에 저희 학원에 600명의 학생들이 재수를 했어요. 저희가 한강 이북에 제일 큰 재수학원이거든요. 그 아이들의 평균 학습 시간을 제가 통계를 해봤어요. 봤더니 일주일 기준으로 주 72시간 29분이 나오더라고요. 학습이라고 했으니까 72시간 29분이면 어떤 의미예요? 주 7일 공부한다 했을 때 매일 10시간만씩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매일 10시간 반씩 10달을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겠죠. 그것도 혼자 공부해서 하고 싶다 하고 말고 싶다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관리받으면 꾸준히 공부하면. 핵심은 꾸준히예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꾸준히 10시간 20분을 공부하면 당연히 올라요. 자, 학습이에요. 학습이란 단어를 우리 친구들 한자 알죠? 학자 무슨 학자? 배우라. 습은 익힐 습이에요. 배우고 익히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익히기만 하면 안 된다고. 배우고 익히는 거지. 이게 학습이에요. 학습 시간을 비율을 봤어요. 저희 학원 현장 강의 듣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6시간 22분. 온라인 강의 인강도 배우는 거잖아요. 인강 시간이 4시간 49분. 합해서 한 3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자습, 습이 익히는 시간이 41시간 17분. 그래서 비율이 한 1대 1.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한금비라고 생각해요. 1대 1.35 정도. 이런 한금비로 10시간 10달 공부하면 당연히 성적이 오를 것이야. 그리고 그렇게 성적이 오르도록 제일 잘 관리하는 학원이 어디야? 제일 잘 가르치는 학원이 어디야? 저는 강북청소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학원 아까 1년에 5번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즌은 1월 6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되고 두 번째 시즌은 2월 24일부터 뭐 어떤 학원들은 2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강하는 학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친구들 입시가 아직 안 끝났잖아. 취업까지 봐야지. 그래서 다 끝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오라고. 그래서 2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때부터 시즌 1이 시작하고요. 그래서 10주, 8주, 11주, 10주 4번 반복하고요. 그리고 수능 마치고 대학교 가서 준비와 수시 정시 컨설팅까지 우리가 다 해서 대학을 보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2월 24일 개강하니까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2월 24일 개강하니까 2월 24일 등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는 학습 이력 조사되고 진단 평가라는 걸 미리 보고 학습 상담이 미리 진행이 된다 했잖아요. 그게 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부터 저희는 관리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관심 있고 저희 학원에 등록하실 분들은 미리 오늘부터라도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의 절차들을 좀 더 빠르게 학생 편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설명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추가로? 혹시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등록을 원하시면 나가셔서 우리 직원들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오늘 아니면 다음 뭐 편하신 시간에 또 상담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